네,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입니다. 2024년 6월 18일 오후 1시 54분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내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현재 거래 중인 600여 개의 가상자산 종목 상장 유지 여부를 심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비트코인은 이렇게 알트들이 정말 폭락하는 사태가 나오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이렇게 정말 단기 하락이 조금씩밖에 나오지 않는데 알트코인은 왜 이렇게 폭락을 하는지, 그리고 비트코인과 그동안의 시장들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저는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이 일단 단기적으로 하락이 보인다. 그 하락은 일단 1차적으로 9천만 원까지는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주봉상으로 저가였던 9,123만 5천 원을 터치하고 일부 반등이 이렇게 세게 급 나오고요. 또다시 쭉 빠진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바닥일까요? 아니면 더 빠질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9천만 원 터치 안 했고 아직 하락은 좀 남았다라고 저는 단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9천만 원에서 매수를 들어가실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과감하게 9천만 원대는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어디까지 흔들 것이라는 이 말이 정말 이제는 정말 궁금해집니다. 저도 참 상장 폐지라는 이슈가 이제 7월 19일입니다. 이제 한 달 정확하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600개의 코인에 이제 심사를 한다고 하니까 과연 그 코인들이 얼마나 살아남을까요?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포지션은 무엇이고 아무도 모르는 현재 알트코인 생존 여부를 저는 러시아 룰렛으로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러시아 룰렛은 잘 알다시피 권총에 한 발의 총알을 넣고 자신의 머리에 남겨서 운을 따르는 거죠. 결국 저는 지금 코인판 알트코인들이 딱 이 상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코인 상장 폐지 관련해서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정말 버거코인이다 싶은 것들을 골라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게 금융당국이 사실상 이런 얘기를 했죠. 그들의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6월 14일 날 지금 시장에서 600개 코인들이 상장 폐지를 된다고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너무 오보되고 있다 라고 하는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식으로 금융위원회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도입 방안, 규제 여부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저는 분명한 것은요. 이들이 이 공식 입장문을 쭉 봐도요. 결국 없앨 거는 없앨 거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과거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코인판 물갈이 무조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부동산하고 비유를 했고요. 그 지난번 부동산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내가 어떤 지역에 무엇을 사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각을 해봐라.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어서 결국 살고 싶은 1순위는 뭐냐? 집입니다. 그 집 안에서 어디 지역을 1순위로 내가 살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했을 때 다 10중에 9은 어디 샀을 것 같습니까? 서울에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성 있는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곽 지역들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서울을 제외하고 그 제외, 강원도, 충청부터 충청남도를 사는 사람들은 내가 알트코인을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점 멀어질수록 마찬가지겠죠. 결국 그 얘기는 멀어질수록 리스크는 커진다는 겁니다. 뭐 땅이 오를 가능성 아니면 저출산 문제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만큼 부동산으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는 하나인 비트코인의 운명이 앞으로 12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비트코인의 종가 마감의 위치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현재 이 3개월봉이 그 답을 알려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우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 1말의 의심도 들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이 추세, 이거는 사실상 깨질 수 없는 라인이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놀겠지만 이 봉 하나가 3개월 봉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차트를 봤었고요. 그리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종가의 위치가 이 저항을 받고 있는 이 위치보다 높게 끝나야 상승의 여지가 있는데 낮게 끝나면 뭐가 나온다 했죠? 바로 하락이거나 시간의 흐름으로 절 괴롭히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의 포인트는 계속적으로 종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6월 18일인데 남은 12일 동안 이 위에서 계속적으로 끝나 있는 내려온다.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거는 저는 이 아래를 보고 있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시간의 흐름으로 개미들을 괴롭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지금 7월에 대한 상장 폐지 이슈는 그 누구도 예언할 수 없었던 일 중에 하나지만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7월 19일 600개의 알트코인 상패, 그리고 9월
뭐가 있을까요? 금리 인하. 우리가 이번에 금리 인하 관련해서도 시장은 흔들렸습니다. 결국 동결이거나 결국 인하일 겁니다. 시장은 이미 어느 정도 데이터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 데이터는 7월 30일 91.7%로 동결을 보고 있고요. 7월은 거의 동결이고요. 그다음 9월 18일, 9월부터 이제 가장 높게 보고 있죠. 인하. 그리고 더 늦게 봤을 때는 9월 이후 12월까지는 확실해지는. 그래서 9월, 11월이 가장 애매하고요.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9월이냐 12월이냐. 근데 많은 기관들이 9월부터라고 예견을 하고 있죠. 결국 7월까지는 안정적이다. 근데 문제는 9월부터는 금리에 대한 인하 이슈가 결국 하락을 폭을 더 증가시킬 거라는 거는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9월, 7월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알겠죠. 근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7월 19일까지 600개의 알트 상장 종목이 누구가 될지 모르는 러시아 룰렛을 하고 있다 했죠. 7월 19일까지 러시아 룰렛을 하기 때문에 결국 알트들이 7월 19일까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떤 코인에 내 총알이 발사돼서 죽을지도 진짜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만큼 시장이 불안합니다. 결국 그것을 이제 예견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이제 비트코인의 흐름인데 방금 말한 것처럼 종가 위냐 아래냐 방금 말한 것처럼 시간의 흐름으로 간다. 우리는 과거에 나왔던 시간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가치의 흐름인데요. 제가 계속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이라고 외치는 원인의 한 가지 뭐였습니까? 이평선이라는 강한 지지가 있고 9천만 원 아래 뭐 꼬리가 더 달려서 8,800 이렇게 가더라도 일봉상으로 그렇게 보는 이유는 제가 보는 달러상 위치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지금 65,000이고 64,000까지 빠졌으니까 이 안에서의 갭은 저는 나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까지는 빠져도 먹을 만한 구역이 있고 반등은 나올 것 같다. 근데 문제는 시간의 흐름을 끌었을 때 흐름이 여기입니다. 차트상 그동안의 흐름으로서 상승의 흐름이 났을 때는 여기서 찍고 보통 폭락으로 가는 게 그동안의 차트였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저점을 두 번 올리고 폭락. 똑같이 저점 올리고 폭락. 보통 이 폭락 패턴이 나오는 패턴인데요. 결국 여기서 한 번은 저는 반등이 나올 거라 보는데 문제는 폭락이냐 과거처럼 상승이냐의 문제가 남아있을 뿐인데 저는 상승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시간상으로는 아직 9월 이전이니까 여기 전까지는 어차피 금리 인상 안 받고요. 알트만 영향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이번에 매수를 해보기에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자리라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이 3개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위에서 끝나면 그냥 가겠다는 게 맞는데 내리면 뭐가 되냐. 바로 이평선은 올라와서 지진이 있다. 근데 과거에도 우리는 이 패턴을 봤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였습니다. 2015년 4월 바로 여기인데요. 잘 보시면 음봉이 떨어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박스권 안에서 3개월, 6개월, 이 6개월 동안 횡보를 시키면서 이평선에 올라오는 지지를 받고 저항이 떨어지는 거에서 박스권 횡보를 나왔습니다. 정확히 지금랑 굉장히 유사하죠. 잘 보시면 자 음봉의 길이가 지금부터 지휘할 건 비트코인이 딱 하나입니다. 12일 동안 아래는 일봉이 열려있다 했죠. 그게 3, 4천입니다. 그러면 지금 딱 6만 천 이 라인까지 마감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비트코인을 횡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 정도 라인을 그러면 이 안에서 머물겠죠. 그래서 제가 왜 3개월 봉을 계속 중점적으로 보라는 이유가 이 안에 강력한 지지들이 많이 있지만 이 안에서 있었을 때 종가가 아래에서 머물 경우에는 위로 가기도 힘들고 내리기에도 힘든 구간이 만들어서 이 안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상 박스권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왜냐면 아까 2015년 차트를 잡아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보시는 이 박스권 이 구간이 지금 현재 알트코인에서도 비스무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알트코인들 예를 들어 이더리움 클래식이라고 할게요. 이더리움 클래식 차트입니다. 왼쪽 그리고 바닥 그리고 오른쪽 내려가는 거. 자 여기 어떻습니까? 그리고 상승으로 쭉 갔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알트들의 대규모 상장 폐지와 함께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 수단이라고 하면 우리는 왼쪽 끝났고 오른쪽 바닥 이 부근에서 현재 똑같은 위치에 있었다라고 해도 모르는 거죠. 결국 지금 이 오른쪽 마지막 바닥에서 마지막으로 털 애들 제도권화에 들어갈 정말 살아남는 애들만 보내는 거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이 물려있으면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일 수 있지만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도권화에 들어가기 직전에는요 다 털려나가고 그 다음부터 진짜 암호화폐 시장이 규제가 들어와야 생태계가 건강해지고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전통시장이 그랬던 것처럼 결국 지금 내가 해야 할 포지션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지금 그 누구도 어떤 알트코인이 살아남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기존의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봉상 지금 무너지는 애들 장대로 무너질 거라고. 그때 아무도 모든 코인이 다 해당되는 거 아니냐, 몇 개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전 맞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주봉이 무너지면 죽는 코인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 50% 손절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잘했다 못했다 아닙니다. 그만큼 현 상황에서 어떤 포지션을 대응할 수 있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애매할 때는 50% 손절이 맞다. 어떤 분들은 지금 마이너스가 60%가 넘는 분도 계실 거고요. 많이 70%가 넘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어차피 이거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고요.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포지션이 뭐냐 물어보면 저는 최소한 이 러시아 룰렛처럼 총알이 한 발 들어가 있다면 총알을 반알로 잘라서 러시아 룰렛을 돌리면 어쩌면 살 수도 있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 게임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확률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만큼 7월 19일까지 현재 예상하지 못했던 시장은 무려 한 달간 알트들을 올리지 못하는 재료로서 계속적으로 괴롭힐 겁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비트코인은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으로 비유했던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서도 상승과 하락 사이클이 계속 있었던 것처럼 그 안에서도 대장주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 러시아 룰렛의 운명을 거는 것도 참 좋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가장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 제도권 하에 들어가는 시장을 주식시장에 계속적으로 비워드리면서 99%가 사라지는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600개의 코인이라고 하면 사실상 업비트의 대부분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돌리는 저 총알이 나는 아닐 거라는 그 생각이 처음에는 한 발, 두 발일지어도 결국 마지막에는 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는 우상향을 바라보고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영상을 그동안 비트코인과 금 그리고 미국 주식들이 얼마나 큰 상승과 하락 사이클들을 견뎌오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엔비디아는 정말 많은 오랜 시간 동안에 견디다가 이제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상승과 하락 사이클이 얼마나 있어 왔는지 보시면서 투자 심리 무너지지 않고 우리는 그래도 지속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엔비디아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금의 그동안의 시세 변화입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정말 상승과 하락 사이클은 정말 많이 왔습니다. 시간을 돌이켜 보면 또 하나의 그때 그랬지라고 하면서 라떼는 마리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우상향을 했고요. 지금 시점은 저 긴 사이클 중에서 미래 50년을 보고 올라간다가 아니라 저는 그냥 단기적으로 흘러가는 흐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했던 이제 9천만 원이 코앞까지 왔습니다. 그나마 고점에서 그리고 하락까지 잘 봤는데요. 가장 보수적인 투자는 1억을 돌파하고 사라는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제가 원했던 자리가 한 번은 왔기 때문에 한 번은 매수를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텔레그램 통해서 제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 위치 한번 공유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번에 하락을 단기적으로 또 맞춘 부분에 대해서 선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해칭을 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텔레그램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